어떡하지요? 네. 컴퓨터 꺼져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수영 원장님, 지금 달아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발표자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써먹인데 이게 지금 컴퓨터 꺼져버려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호명 원장님 강의 후에 준비되시면 뒤에 좀 하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호명 원장님 지금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제가, 이제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GB와 바이덕트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B와 바이덕트 스캔 하기 전에 미리 기본적으로 숙지할 내용들과 그 다음에 바이덕트와 GB 스캐닝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헤파틱 바이덕트는 포탈베인과 헤파틱 아트리, 바이덕트 이렇게 세 개를 포탈트를 이루면서 간내에 이렇게 주행하게 되어 있고요.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라이어리에서부터 커먼 헤파틱 덕트, 시스틱 덕트와 만나는 부위와 커먼 바이덕트라고 하는데 이쪽 부위는 조금 해부학적으로 복잡하진 않지만 초음파를 볼 때 조금 더 구조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하이라이어리에서 이렇게 커먼 헤파틱 덕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포탈베인, 프록시말 쪽에서는 포탈베인과 같이 주행하고 그 사이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크로싱하는 그 해부학적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사이즈를 측정할 때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지나가는 부위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 헤파틱 바이덕트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4mm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는데 7mm까지는 정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많다든지 그러면 10mm까지도 보긴 보는데, 그리고 인터 헤파틱 바이덕트 같은 경우에서는 퍼스트 브랜치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2mm, 그 다음에 세컨드 브랜치 같은 경우에서는 한 1mm 이하 정도, 1mm 정도 그렇게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B의 아나토미는 보시면 GB가 잘 아시다시피 R6 계열의 존재한 시스틱한 스트럭처로 크게는 넥, 바디, 펀드스로 이루어져 있고 넥과 바디 사이에 인펀디블룸, 하트만 코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돌이 잘 끼니까 그쪽도 조금 놓치지 않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B 월 자체는 우리가 복강에 있는 그 크게 해부학적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머스큘라 뮤코자와 서브 뮤코자 레이어가 없는 장기로서 그 뮤코자 레이어와 머스큘라 레이어, 페리머스큘라 시로자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하시기 전에 다 아시다시피 보통 6시간 정도의 앰피어 타임이 필요한데 인터헤파틱 바이덕트를 볼 거면 굳이 앰피어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것만 볼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컨벡스 프로브로 보통 2.5에서 5MHz 프로브를 사용하는데 이게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리니어 프로브,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이용하면 조금 더 GB 월 자체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스모킹이라든지 껌을 씹는 걸 좀 피하는 게 좋고, 다른 어퍼 GI 시리즈라든지 엔도스코프 하기 전에 초음파를 반드시 시행하는 게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포지션은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수파인 포지션과 레프트 데코피트 포지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판크레아틱 헤드 쪽에서 디스타 CBD를 볼 때 세미 시팅 포지션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덕트 스캔에 대해서 보시면 사실 저희가 여러 이게 우리 복부 초음파 기본 영상에 있는 건데 포탈베인이 지나가는 부위에 보면 다 바이덕트는 지나가기 때문에 포탈베인을 받고 간을 잘 받고 포탈베인을 잘 봤다고 하면 바이덕트를 잘 봤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는 조금 따로 찍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디스탈 CBD를 찍는다는 의미보다는 보통 판칼 헤드 뷰 스캔에서 디스탈 CBD를 갖다가 트랜스버스하게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서브 코스탈 뷰에서 라이트 레프트 포탈 컴플런스, 포탈 베인의 그 앞에 보통 바이덕트가 지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 라이트 롭에 있는 포탈 베인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쪽에 우리가 누워있는 H자 모양이라고 하는 세그멘트 2번, 3번, 4번을 보는 거기서도 바이덕트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슬릿 아이칸 튜블란 스트럭처로 지나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보통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보이라고 하더라도 포탈 베인에 비해서 약간 작거나 그 정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에서도 보시면 라이트 쪽에 요 포탈 베인 지나가는 이게 고리꼬리 모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덕트 안 보인다고 하면 그냥 바이덕트는 크게 늘어나 있거나 그러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트라타틱 바이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특별히 스캔이라고 하면 헤파토 디오데널 리가멘트 스캔이라고도 얘기하긴 하던데 그 포탈 베인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바이덕트 아까 우리 해부학적 그림에서 프록시말 쪽에서는 바이덕트가 포탈 베인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미드 지나가면서 오른쪽 휘어져서 판크라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록시말 쪽에서는 조금 포탈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잡으시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크라스 헤드 뷰인데 사실 이걸 디지털 CBD를 보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게 표준 영상이라고 제가 저희 대한임상 총파학에서 그 해왔는데 디지털 CBD가 아마 요거 같은데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CBD가 잘 보이는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트라파틱 바이덕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포탈 베인 같습니다. 포탈 베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프록시멀 익스트라파틱 바이덕트가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그 사이에 이를 크로싱하는 라이트 파틱 아트리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사실 이 익스트라파틱 바이덕트를 보면 이분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뭐 크기 자체가 어디서 재냐에 따라서 조금 더 크고 작을 수가 있는데 그 라이트 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위에서 우리가 익스트라파틱 바이덕트 사이즈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8mm 이상이면 조금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드물다고 하면 그렇죠. 보통 10%에서 15% 많게는 20%라고 얘기하는데 익스트라파틱 바이덕트 바깥으로 라이트 파틱 아트리 이렇게 진행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뒤쪽에 있는 부위를 사이즈 측정하시면 익스트라파틱 바이덕트 사이즈 측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힐라 에어리의 쪽 아나토미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쪽을 갖다가 롱기튜디널하게 잘라서 우리가 익스트라파틱 바이덕트를 측정하는데 그 라이트 파틱 아트리 바이덕트 포탈 베인 요 사이를 쭉 끊어서 우리가 측정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원장님들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랩트 데코비트 포지션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록시말 쪽에서는 포탈 베인 앞을 지나가지만 미드에서 디스탈로 갈수록 오른쪽 휘어져서 판크라스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레프트로 눕히면 이게 조금 패러럴하게 포탈 베인과 같이 그 판크라스가 메디아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조금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보시면 프록시말 쪽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여기서 익스트라파틱 바이덕트 사이즈 측정하는데 보통 측정할 때는 이너 투 이너 요 안과 안을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경 원장님 사진 이게 저도 보면서 놀랐던 게 이게 미키마우스 사인이고 미키마우스 그 힐라이어 쪽에 거기서 프로브를 90도로 컴파스 돌려서 쭉 돌리면 이 라이트 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사이즈 측정하면 되는데 요 환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요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 바깥을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림 좋은 거 좀 찾아보니까 사진은 깨끗하게 나왔는데 물론 한 20% 정도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힐라에어로 쪽에서 이게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 포탈 베인, 그 헤파틱 아트리, 바이덕트 요 그 미키마우스 귀 모양에서 여기서 우리가 그 바이덕트 자체를 컴파스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쭉 돌리면 이렇게 리니어 스트럭처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CBD 같은 경우에서는 프록시말에 비해서 조금 더 찾기는 사실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크라스 헤드뷰인데 판크라스 덕트와 뭐 이 디지털 CBD가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쪽 부위는 다 아시다시피 엔트론과 디오데렬에 있는 가스라든지 T콜론에 있는 뭐 PCS라든지 가스들 때문에 사실은 관찰이 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뭐 저도 잘 하진 않지만 세미시팅 포지션을 하면 T콜론에 있는 가스가 바울이 쳐지고 그 다음에 그 엔트롬이나 디오데렬에 있는 가스들이 펀드스로 올라가서 조금 더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사실 디지털 CBD를 볼 때 사실 다 트레이싱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리커런트, 바이오제닉, 프란자이티스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제 늘어나는 있고 딜라테이션 어디 있는 부위를 그 스토리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지털에서부터 프록시말로
끝까지 트레이싱을 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는 환자를 한번 해봤는데 슈페럴 메젠트릭 베인 여기 디스탈 12D입니다. 이렇게 쭉 프록시말 도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이게 미키 마우스 모양까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슈페럴 메젠트릭 베인 포탈 베인이 되고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시면 사실 이 주위에 있는 혈관 복잡한 셀리악 트렁크고 요게 그 헤파틱 아트리 요쪽에 보시면 요 미키 마우스 사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디스탈부터 프록시말까지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잘 보는 사람은 그냥 제가 영상을 좀 얻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덕트 스캔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 사실 뭐 간을 보는 모든 스캔이 뭐 다 바이덕트를 보는 스캔 되겠죠. 그 롱기튜디나 레프트 로브를 보는 롱기튜디나 스캔 그리고 뭐 누워있는 H장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고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포탈 컴플런스 쪽에서 바이덕트를 보고 요거는 그 환자가 좀 눕히는 거 정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터코스탈에서 포탈 베인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있는 바이덕트 늘어나 있는지를 보고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같은 경우에서는 헤파틱 아트리를 포탈 베인을 일단 잘 찾아야 되겠죠. 거기서 찾고 다시 디스탈을 좀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좀 전에 본 사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이덕트가 늘어나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기본적으로 뭐 잘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뭐 내가 초음파를 봤는데 그냥 포탈 베인만 보이네 하면 바이덕트는 그냥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서 같이 패러럴 채널, 더블 덕트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보이면 실제로 이거는 바이덕트가 지금 늘어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시고 그 이미지에서 퍼펜디큘러하게 프로브를 돌려서 이렇게 보면 샷건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총신 구멍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면 덕트가 늘어나 있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마찬가지로 초음파가 워낙 좋아져서 특히 라이트 레프트 포탈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앞에 바이덕트가 실제로 잘 보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레프트 포탈 베인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렇게 슬릿 라이크한 튜브러 스트럭처로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래서 인터헤파틱 바이덕트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퍼스트 브랜치가 이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크면 보통 늘어나 있다. 그리고 포탈 베인을 따라서 40% 이상 늘어나 있으면 늘어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탈 베인에 따라서 이렇게 덕트가 하나 더 있으면 다 이게 그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리버 시로시스라든지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으면 헤파틱 아트리가 프로미넌스 해주면서 실제로 더블 덕트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가 있다, 더블 덕트가 보인다면 도플러를 띄워서 다시 플로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지 사실 이거는 리버 시로시스는 포탈 베인 자체가 투앤 플로우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헤파틱 아트리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덕트가 늘어났다고 해서 패솔로지컬 옵스트럭션이 다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86세 된 남자 환자고 증상이 없고 LFT 증상이 없고 김대진 원장님 선생님 케이스인데 실제 덕트가 보통 1cm 옆이 보더라도 1cm 이상인 것 같은데 실제 CT를 찍어보니까 특별한 패솔로지컬 체인지는 없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많다든지 브레스텍토미를 했다는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뭐 이전에 그 옵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옵스트럭션이 없어도 덕트가 늘어나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도 1cm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의심되더라도 좀 워크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는 경우에서는 다 워크업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B 스캔에 대해서 보시면 GB는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데 보통 롱기튜디랑 10cm, 트랜스버스하게는 보통 5cm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GB 월 자체가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3mm 이하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리버와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안테리어 월 쪽에 이렇게 사이즈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 보통 루멘 자체는 어네코익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부 초음파 필수 영상에서 보면 GB는 이렇게 장축으로 이렇게 스캔 사진 하나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좀 충분하진 않는 것 같고 물론 깨끗하게 잘 나온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GB가 사실은 초음파를 대시면 어네코익하고 그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쉽게 되면 잘 보인다 생각하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아나토믹한 우리가 랜드마크를 조금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미들 헤파틱 베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들 헤파틱 베인과 GB 포사 자체가 이렇게 한 플레인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브를 조금 위로 지켜 올리면 라이트 포탈 베인과 GB 포사를 연결하는 인트로바 피셔, 뭐 피셔 GB라고 하는데 그게 보이고 거기서 조금 프로브를 더 꺾으면 GB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피셔 GB라고도 하고 인트로바 피셔, 뭐 메인 로바 피셔,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GB 스캔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다음 볼 때 서브 코스탈 뷰에서 보면 뭐 잘 보이면 여기서도 다 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서 보시면 GB 넥 쪽이 조금 이미지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인터코스 어프로치를 조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랩트 데코피트스를 해서 롱기튜디널하게 GB를 조금 자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서브코스탈 이미지가 좋지만 이게 서브코스탈 쪽으로 이미지 잡으시면 복벽하고 펀두스가 이렇게 맞닿으면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잘 생겨서 그쪽에 조금 놓칠 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롱기튜디널하게 좀 잡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데코피트 포지션에서 또 거기서 이제 프로브를 90도로 돌려서 푼두스부터 넥부터 푼두스 이렇게 한번 쭉 훑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브코스탈 가장 기본적인 뷰가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뭐 펀두스도 잘 보이는데 이렇게 집에 대부분 기다란 경우에서는 이렇게 복벽 가까이 붙어 있는 부위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겨서 이렇게 미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롱기튜디널 뷰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집이 넥 쪽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인터코스탈 어프로치를 해서 넥 쪽에 하트만 포치라든지 이렇게 돌이 껴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롱기튜디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익스트라 파티 바이렉트 보는 거랑 조금 비슷한 뷰인데 거기서 조금 GB가 조금 더 잘 보이게 그래서 레프트 데코피트 포지션 취하면 리버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펀드스 쪽에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뷰는 롱기튜디널 뷰에서 프로브를 90도로 돌려서 위아래로 이렇게 쭉 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B 보는 거는 뭐 롱기튜디널하게 보고 거기서 이제 90도 돌려 트랜스버스하게 보시고 스파인 포지션에서는 GB 넥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인터코스 어프로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GB 벽을 보시면 뭐 사실은 식사를 하고 나시면 또 벽 좀 잘 보이더라고요. 뮤코리아 월, 뭐 머스큘라 레이어, 페리머스큘라 레이어 이 세 층으로 이렇게 잘 보이긴 하는데 MPO를 하면 보시면 이게 하이 프리퀀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보시면 이 뮤코리아 레이어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슬라이크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고 머스큘라 레이어와 페리머스큘라 지로자 레이어가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번에 김창수 원장님이 GB 하실 때 그때 이 논문인데 저도 이거 그냥 뭐 찾아보면서 이게 보니까 요 분이 작년에 저희가 임상 초음파 학회에서 그때 이재영 교수님이랑 서울대에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분의 어떤 강의를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GB 하이프리퀀시 프로브를 이용해서 강의하는 그걸 엄청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요 뭐 페이퍼 내용은 저도 다 알지 못하고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CT보다 훨씬 낫고 MR보다 조금 못하다. 그 하이프리퀀시 프로브를 이용하면 그래서 뭐 아데노마이마토시스라든지 GB 월 자체가 이렇게 뭐 뮤코자 레이어 같은 경우 이게 뭐 월 자체가 디스트럭션이 되면 이게 GB 캔서인지 아데노마이마토시스는 쉽게 감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컨벡스 프로브를 보면 싱글이나 투 레이어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하이 레졸루션 프로브를 이용하면 이렇게 3레이어를 잘 보인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에솔로직하게 GB 월을 컴패시빌리티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GB를 볼 때 뭐 조금 흔하게 보는 아나토미가 프리지안 캡인데 보통 한 1에서 6% 정도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 부위가 보통 보시면 이게 뭐 서남아시아 프리지안 사람들이 옛날 이런 모델을 썼다고 해서 프리지안 캡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인상적인 의미는 이쪽에 사실은 좁아지니까 요 끄트머리 바이스테시스가 잘 생기고 그런 으로 인해서 스톤이라든지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잘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인상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카메랄 GB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셉테이션이 되어 있지만 실제 셉테이션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안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쪽도 디스탈 챔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바이스테시스로 인해서 스톤이라든지 꽉찬 스톤이라든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카메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옛날에 몰랐을 때 카멜 하면 이게 낙타, 바이카메라 낙타 두 개 이게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양원, 하원, 상원 그런 그 양원 그런 의미라 하더라고요. 상원, 하원 뭐 그런 의미, 뭐 그런 뜻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정셔널 폴더 같은 경우 옛날 제가 잘 경험 없을 때는 자세를 안 바꾸고 했을 때는 이런 게 보면 폴더인가? 아니면 바이카메라 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레프트 데프트 포지션 취하면 이렇게 집이가 축 펴지면서 이게 접쳐진 게 펼쳐지니까 정셔널 폴더도 잘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B를 보는데 조금 봐야 되는 이런 리버베이션 아티팩트. 사실 복벽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런 강한 반사체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프록시말 쪽에 이런 푼두스 쪽에 이런 리버베이션 아티팩트가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세를 바꾸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프트 데코비트 포지션을 취해서 롱기튜디널 섹션을 이렇게 자르면 리버가 떨어지면서 그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보면 리버베이션 아티팩트를 좀 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좀 디지털 쪽에 이렇게 리버 아티팩트가 생기는데 GB월 뒤쪽에 보면 디오데노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면 뒤에 강한 에어라든지 강한 반사체들이 있으면서 이게 사이드로 인비드스 아티팩트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슬러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자세를 바꾼다든지 포커스를 바꿔서 조절해서 실제로 보면 조금 아티팩트를 좀 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멘트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GB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아티팩트가 되는데 실제로 뭐 로키타스키 아시코프 사이너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쌓이면서 링간 아티팩트가 생기면서 그 초음파를 했을 때 2D에서는 코멘트 아티팩트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GB가 사실 잘 관찰되지만 또 관찰이 막상 식당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고 와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감도 잘 안 보이는데 GB도 지금 보면 이 월도 두껍고 뭐 안에 병이 있는지 컬랩스도 되어 있는 것 같고 크로노콜레시스타이티스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환자한테 다음날 다시 와서 GB만 한번 다시 봐줄게 하고 하니까 간 자체는 이미지는 별로 안 좋긴 안 좋다. GB월 자체가 얇게 이렇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콜레스테렉토미 스테이트인데 요새 뭐 단일공 사실 구멍도 두 군데 세 군데 안 되니까 배꼽에 구멍 내가 보면 수술을 한 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집이 찾다가 보니까 수술했냐고 하니까 자기 수술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인터로바피시의 이쪽 뒤쪽에 집이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가 또 보이지 않는 경우에서 이 집이에 스톤이 꽉 찼든지 집이월 자체 카시피케이션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이월 안에 이렇게 에어가 차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뒤로 보실 때 조금 구별을 하면 GB월 뒤쪽으로 이렇게 섀도우가 깨끗하게 포스트 오픈 섀도우이라 하죠. 그러니까 클리어한 섀도우가 보이면 실제로 그 임팩티드 GB 스톤, WS 사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포션은 GB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GB월이 있고 에코제닉 스톤이 이렇게 꽉 차 있고 뒤쪽 섀도우 이렇게 보이면 WS 사인, 이쪽 블랙 라인이 있으면 요 사이에 바에 이렇게 차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제한자인데 전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스톤이 꽉 차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포션앤 GB 같은 경우에서는 GB월 자체에 이렇게 가시pen이 꽉 있으면서 뒤쪽으로 클리어한 섀도우 그 다음에 아까 임팩티드 GB 스톤과의 차이점은 이쪽 블랙 라인이 없어서 스톤하고 그 사이에 껴있는 그 바일 애시드가 없으니까 실제로 GB월 자체의 뒤쪽으로 섀도우이 생기는 걸로 좀 감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엠피제마타스 콜레시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GB월 자체에 그 에어가 이렇게 차면서 그쪽으로 에어 차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티 섀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섀도우 자체가 그냥 더티한 섀도우가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엠피제마타스 콜레시타이티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럴 때는 오히려 심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T 찍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기본 스캔 많이 보서 다양한 병들까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용해 원장님 그 하이 프리퀀시로 자주 관찰합니까? 담당 관찰하실 때? 사실은 이 영상 얻으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저도 근데 강의를 그때 이재영 쌤인가 그분이 한번 제가 어떤 기회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거에 역시 진짜 포커스를 많이 맞추더라고요. 그 페이퍼도 사실은 이게 아까 뭐였냐 GB 캔서 환자인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안테리어 월 쪽에 보통 보면 사실 그쪽에는 이게 시로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이게 그쪽 캔서가 위에 안테리어 위치하냐 뒤쪽으로 위치하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는데 이게 하이프레시 프로브를 보면 유코자 블러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면 오히려 CT나 그런 거보다는 스테이징 하기가 좀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긴 하는데 뭐 사실 좀 근데 저도 잘 이번에 하면서 느낀 아드노마이마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레시 프로브를 보면 이게 뮤코자 월 자체가 인텍트 하는 걸 보면 조금 더 좀 페이버하다 인트라뮤라시스트가 보이고 하면 좀 더 페이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복잡한 환자가 오진 않아서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그 세팅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집이 잘 본 세팅이 있는데 뭐 컴파운드 이미지를 사용하고 뭐 하모닉 이미지는 저희는 다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스페컬 리덕션 이미지를 해가지고 삼성에는 없는데 GE에서는 그런 세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조절하면 GB를 잘 볼 수 있는 하이프리퀀시 프로브 세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GE 거 쓰시는 좋은 거 쓰시는 원장님들 한번 그렇게 GE 뭐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다 모르겠다. 그러면 서울대 거기서 하는 GB 보는 세팅을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E 스폰서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하이프리퀀시 프로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원장님 마찬가지로 앞에 보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특단 세팅을 하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김대진인데 혹시 들리십니까? 예, 원장님. 네. 아까 헤파틱 아테리 그걸 기준에서 본다는 걸 좀 잘 들었고요. 헤파틱 아테리가 바로 다음부터 바이오트 교육을 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로 아니요. 그 헤파틱 아트리 그 사이에 고기를 줍니다. 그 헤파틱 아트리가 요 지나가는 여기 그러니까 헤파틱 아트리 요 지나가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발도를 주는 거죠. 예.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 아까- 군데서 사실 예. 알겠는데요. 헤파틱 아테리가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 얘기 제가 오늘 좀 아주 이상하게 들었는데요. 이 헤파틱 아테리가 저게 위치가 크로싱이 되어서 뷰에 따라서 저런 거 아닙니까? 그게 변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크로싱이 되니까 이렇게 왼쪽에 포탈벤 바이러트 아래쪽에 보일 수가 있고 저쪽 편에서는 바이러트 위로 보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크로싱이 되어서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책에도 있고 뭐 저도 강의도 들어보니까 텍스트 와이즈하게 보통 한 15% 정도가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EHD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 하긴 하더라고. 아까 조기현 원장님 그 동영상도 보시면 요 그 발덕들의 바깥에 이게 조기현 원장님 사진이거든요. 이 옆에 있는 건 텍스트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냥 근데 뭐 그렇게 그냥 헤파틱 아트리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톤하고 헷갈리지 마라 그 얘기도 좀 뭐 텍스트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CBD 바이더트보다 전축에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한 25% 정도 이렇게 있다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더트하고 포탈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쪽으로 있는 경우가 오른쪽 그림처럼 25%는 있다. 주행이 그 세 가지의 포탈벤 바이더트하고 헤파틱 아테리의 이제 주행이 그렇게 좀 달라서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거기 이제 재는 위치는 크로싱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의 그 감관 목이라고 목 같은 게 약간 목에 꺾이는 부위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크로싱 하는 거는 지금 이 화살표에는 2번 뒤쪽에 해서 크로싱해서 잰다는 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감의 감관 목 부분에서 잰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요번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1번 위치에 다 끊기는 그 전에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죠? 근데 제가 이게 저도 잘 되진 않는데, 그래서 사실 거기 재면 제일 작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동영상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보면 강의를 하면 다 여기를 잰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크로싱 하는 부위를 재라. 그래서 크로싱 하는 부위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기 재면 제일 작게 나오는데, 사실 눌려가지고 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거기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얘기를 하든지 퀴즈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크로싱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라. 사실 왜냐하면 헤파틱 아트리 자체가 이게 탄력이 있으니까 이게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EHD 같은 경우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이즈가 작은 부위가 되는데
근데 거기를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EHD가 사라 얘기하는 게 보통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이번에 그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들리시죠? 예. 예, 근데 그 레프트 IHD 잴 때 항상 레프트 포탈 베인의 안쪽으로 주로 바일덕트가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바일덕트 저 포탈 베인 바깥쪽으로 바일덕트가 좀 보이는 그런 경우는 없던가요? 그리고 라이트도 주로 포탈 베인이 있으면 라이트 포탈 베인에 그거는 또 방향성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뭐 앞쪽도 되게 가능하고 뒤쪽도 한 3차원이기 때문에 좀 그 포탈 베인 기준에서 좀 바일덕트가 앞쪽인지 안쪽인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레프트 라이트가요? 그거는 레프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말씀하신 대로 보통 보면 뒤쪽하고 이쪽 앞에 앞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근데 또 뭐 사실은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딱히 그걸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포탈 커플런스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는 뭐 그거는 다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컨드 브랜치부터는 조금 이게 베리에이션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딱 우리가 흔하게 보면 이게 보통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 2번, 3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이 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쪽으로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안 보이면 건강하다 뭐 보이면 뭐 한번 재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 포탈 베인은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도플을 띄워도 보일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수영 원장님 마지막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